저는 버지니아에서 조인하고 있는 조현숙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코리아 피스 나우 풀뿌리 네트워크 이름으로 조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워싱턴 희망나비 대표로 사회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윤미향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한테 희망이 되고 저희 워싱턴 지역에서는 항상 희망이 되고 힘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 그리고 또 묵념 그리고 연대사 김민웅 대표 있으시고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님 소개 짧게 하고 강연은 한 45분 정도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랑 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묵념으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열과 통일열사 그리고 세월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최근에 한국 호우 사태에 희생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묵념 바로. 오늘 서울 촛불행동에서 김민웅 상임대표 조인해 주셨습니다. 일단 연대사 듣고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님 소개하고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촛불행동의 진지가 구축되고 있는 게 참 기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폐악질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날로 거침이 없죠. 여기에 분노한 해외 동포들의 집결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해외 민주화 투쟁 그리고 해외의 통일운동의 기반에 서 있다. 이것도 다시 절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선배들의 노고도 같이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래 다져진 저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확신하게 됩니다. 저도 일본과 미국에서 해외 동포라는 삶을 오래 살아온 바가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조국과는 거리는 멀지만 늘 마음의 조국의 형편이 중심에 있죠.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마다의 각 지역마다의 현장의 문제를 풀어내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렇지만은 조국이 겪는 여러 고통과 그리고 미래의 과제까지 안고 살아가는 것은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이 있죠. 어디나 다 거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집결하는 일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국이 보다 희망찬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렬하다. 이것이 해외 동포들의 뜻과 의지가 아닌가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과 그 일당의 몰락이 서서히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숨기기 어려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국제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민족 전체를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이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화돼야 되겠다. 집결의 수준과 전투력의 강도도 더욱 높고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해외 동포들의 역할도 더 커져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죠.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 그리고 오늘 윤미향 의원님께서 다뤄주실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문제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 국제적인 여론의 환기가 절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 현장에서의 운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내는 최근 윤석열 퇴진 운동이 도처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통합적인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은 시국회의 그리고 윤석열 퇴진 운동 본부의 더 큰 흐름이 하나로 합류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회의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 행동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끈질기게 투쟁 현장을 지켜보신 그리고 그 현장을 길러온 촛불 국민들의 존재가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해외 촛불 행동의 존재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윤석열 정권과 그 일당의 조속한 퇴진은 당연한 것이고요. 한반도 평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굳건한 민주주의, 평화, 통일, 자주적인 나라,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 이걸 만들어가는 과업까지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뜻깊은 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내 촛불 국민들의 마음도 인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적인 감격이 주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대사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좀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윤미향 의원님 짧게 뭐 소개할 필요 없겠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같이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여기 계시고 오랫동안 같이 연대하시고 그리고 응원하시는 분들 다 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 명예회복과 싸워오셨고 그리고 거리에서 또 때로는 전 세계 각국을 누비시면서 평화를 외치시고 강연하시고 행동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분이십니다. 요즘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한일 굴욕 외교 저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강연도 곳곳 다니신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해외 촛불 행동 여러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연대와 활동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윤미향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강연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끝에 단체 사진을 찍으면 너무 많이 나가시거나 좀 그런 포즈가 이상하거나 좀 그럴 때가 있다고 해서 강연을 하기 전에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멋있게 그리고 저희 이제 동부가 밤 자정이 다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졸리기 전에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그리고 나중에도 또 마지막에 또 단체 사진 한 번 더 찍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즈 취해 주시고요. 네, 단체 사진 멋지게 찍고 그리고 의원님 강연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찍으셔도 되고요. 각자 찍으시고 나중에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외 촛불 행동이 주최하고 또 LA 촛불 행동이 주관해서 세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감격이고 또 이런 활동이 어쩌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은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이런 강연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약간 낯설긴 해요. 낯설긴 하는데 그동안 환경 문제나 또 농민들의 문제나 해양 생태계 문제나 이런 문제와 함께 국내 여러 시민들을 만나온 그런 경험을 아울러서 또 이렇게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우리 연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그건 해외에 계신 여러 재외동포들, 동지들의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20대 때부터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이제 60대를 향해서 이미 들어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다시 윤미향으로 할머니들의 친구로, 버스로, 또 때로는 할머니들의 지팡이로, 그림자로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희망을 잡고 사는 그 의미를, 재외동포들, 또 촛불들,
그리고 나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해외 촛불 행동 그리고 LA 촛불에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재해동포의 역할과 국제연대 중요성. 제가 사실은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어떤 불이한 현실이라든가 또 한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의한 그런 정책들, 정치 관계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면 그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반일 문제로 반일의 감정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세계 각지에 계신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의 밥상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밥상에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 문제, 생물 다양성의 문제, 이 지구의 문제,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가 요즘 폭우가 내려도 또 폭염이 와도 늘 기후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목소리로 때로는 사람이 저질렀던 책임에 대해서 또 사람이 자행했던 그런 수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기후위기라는 그 단어 속에 숨어버리려고 하는 회피하고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폭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남쪽에서는 산사태도 있고 또 갑자기 늘어난 물 때문에 사람들의 인사사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또 그런 재해나 이런 것에 제대로 그 재해를 만들어냈던 사람의 책임, 그 문제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또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다 속의 생물체들 또 바다에 물이 증기로 올라가서 그게 산과 들녘의 논에 그대로 또 내려앉아서 또 다양한 생태계를 파괴할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결국은 바다는 지구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 핏줄이 상처를 입었거나 그 핏줄이 아파했을 경우 그 핏줄이 면면이 흐르는 이 지구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까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지점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강연의 시작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의 방일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동안 촛불 집회가 계속 주말에 서울시청역 근방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몇 의원님들이 그 촛불 집회 계속 참석해서 발언을 하거나 또 함께 연대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왔어요. 근데 저도 역시 촛불 집회 계속 참여를 해왔고요. 근데 제가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원들께 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답게 좀 행동을 해보자. 시민들은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또 역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좀 다른 방법, 그건 시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지금은 이제 내 몸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촛불 집회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또 한쪽은 제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해양에 투기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그 수산업자들, 어민들,
그분들의 직접 권리를 대변해야 될 농해수 의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6월 19일에 전국 집중 촛불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대 뒤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제안했고 안민석 의원이 그거 하자라고 맞장구를 쳐주셨고 그날 바로 우리가 방일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각 분야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방일단을 모집할 것이냐 해서 처음에 11분이 모았습니다. 농해수위에 속한 의원님들, 그다음에 촛불 의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 또 이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이렇게 세 단위가 함께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기가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이 됐어요. 왜냐하면 IAEA 보고서가 발표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되자마자 국내외 여론은 IAEA 보고서대로 갈 방향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 바로 우리가 일본을 가서 한국의 84%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그 목소리를 전하고 윤석열 정부의 그 지지에 혹은 그때까지는 아직 지지 표명은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과 그리고 이미 지지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전하자. 이번에는 우리가 몸으로 좀 싸워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언을 했던 촛불 집회서의 무대이고요. 그날 그런 결의를 담아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 촛불 집회 참여했던 그 의원들의 활동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그날 무대에서 나는 전국에 바닷길을 순례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전라도부터 출발을 해서 쭉 그러니까 그저께네요. 부산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활동 보고를 그 김용민 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국을 쭉 바닷길을 따라서 행진을 하면서 순례를 하면서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반대 의사를 모아가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한쪽에서 쭉 하고 있고요. 저희는 7월 10일 날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방일을 할 때는 국회의원만 가는 것은 일본에서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또 입장으로 그렇게 프레임 지어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에는 농어민 대표단을 함께 모시고 가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또 받아들여져서 감사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의 농어민 대책위원회에 속한 분들 3분 그리고 직접 전남 지역에서 김 양식을 30년 동안 해오고 있는 분들부터 해서 4분에서 총 7분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의원들 뭐 보좌진들도 모두가 다 보좌진을 함께 갈 수가 없어서 경비 문제가 있어서 10분의 의원들의 보좌진 중에서 5분을 대표로 좀 자원을 받아서 함께 가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회비를 내서 전체가 분담금을 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활동을 공격하는 언론에서 뭐 비즈니스를 타고 갔을 것이다. 그러면 스시를 먹었을 것이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기사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폄훼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그 기사를 저희가 현지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먹어가면서 저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건 교류회를 하면서 일본의 시민들과 교류회를 하면서 도시락을 먹고 밥을 먹었던 그것밖에 없었고 버스 안에서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정을 당겨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일 날 7시 50분에 출발하는 첫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출국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날 저희가 조금 놀란 거는 한국의 그 언론 방송들이 관심을 가지고 출국 기자회견에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라는 것.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역시 일본에 가서 방일 저지 활동을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에서 물론 관심이 있었겠지만 하나는 폄훼하고 싶고 또 왜 국회의원들이 저런 활동을 하나라고 공격하고 싶은 그런 방식도 하나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쪽은 얼마나 절절한가 하는 것을 그렇게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취재 열기였던 것 같아요. 첫날 도착해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희가 점심에 버스 안에서 도시락을 먹고 총리관자 앞에서 집회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행진하는 것부터 여기가 지금 그 도쿄 전략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는 그 총리관자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 그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앞에서 서한을 전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일본의 국회의원들하고 연대 활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4월에 더불어민주당 대책위의 양이원영 의원, 위성곤 의원, 윤재갑 의원 등 네 분이 방일해서 일본 국회와 뭔가 연대 활동도 하고 하려고 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을 굉장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언론들의 행태들을 봤는데 연대라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저희가 정대협 30년 연대 운동을 하면서도 이미 확인을 했듯이 처음에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진행돼서 어느 날 또 연대가 더 강화되는 그런 우리가 과정을 계속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그런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 오른쪽에 그 밑에 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한 것 이것은 뭐냐면은 원전 제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100이라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입니다. 그 의원들 모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고 간담회 이후에 그곳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 공동성명은 공식적으로 12일 날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인상 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 의원으로 참여했던 아베상이 이게 시작이다. 지금 현재 일본 의원들은 8명 밖에 이 공동선언에 이름을 못 올렸지만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일본 의회 내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간담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왼쪽에 그 위에 있는 사진은 그 일본 3인당 의원들과 함께한 간담회였는데요. 3인당 당수였던 후쿠시마 미조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그리고 간사장이 함께 참여했던 그런 간담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의원이지만 이렇게 티셔츠를 다 전체적으로 맞춰 입고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우리의 행동 자체가 우리의 하나하나의 그 생활 자체가 일본에서 진행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는 그런 행동이다. 그런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의 위는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 연좌농성하는 모습인데요. 약간 그 저희가 구호를 일본말로 계속 하면서 가니까 이 지나가는 행인이 하이 하면서 그 인사를 꾹뻑하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국회에서 이런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행인들처럼 지나가는 행인들처럼 지나갔는데 우리 그 연좌농성을 하는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꾹뻑 숙이면서 이건 그냥 집회에 방해되기 위해서 그 꾹뻑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그 함께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저희가 언론을 상대로 하는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일본에는 외신기자클럽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회비를 내고 직접 활동하는 그런 외신기자 클럽이 있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건요. 이 건물 자체는 미쯔비시 전범기업이죠. 미쯔비시 건물 안에 이렇게 입주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야 이렇게 기업이 또 다른 홍보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외신기자 클럽은 그냥 저희가 가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리 외신기자 클럽에 우리가 이러한 일정으로 간다라고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그 신청서에 이런 분이 간다. 그래서 그 외신기자 클럽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라고 제의를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기자회견이 준비가 되고 이분이 외신기자 클럽의 분이신데 직접 사회도 그쪽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이분이 일본 아베상 그 입헌민주당 의원님이시고 여기 더불어민주당
그 후쿠시마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권 의원, 농해수위 그 윤재갑 의원 단식도 하시고 직접 해군 제독으로 참여를 해서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과학자들이 뭐 6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한국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으로 해류란 그런 것이 아니다. 딱 해서 정리를 하셔서 굉장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입장을 밝혀주셔서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이분이 바로 나는 30년 동안 전남에서 진도에서 긴 양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당사자의 그 어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서 기자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목소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이건 외신 기자 클럽에 함께 참여했던 우리 일행들이고요. 이게 출국과 입국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알리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CCTV가 저희들이 하는 활동 하나하나를 다 취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활동하는 중에 중국 CCTV가 2차례 보도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고, 한국은 채널 A하고 JTBC하고 그리고 SBS 등의 주요 방송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팔로우하면서 취재를 해서 조금 새롭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활동들을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그 본국으로부터 저희가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한국으로부터 보도가 9시 뉴스에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일본 그 활동을 했던 보고였고요. 일본 정부가 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보면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10일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기재를 합니다. 해양 방출은 관계 성청의 양해 없이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세웠어요. 그리고 2013년에 제1회 오염수 처리 대책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이때 오염수 기술 제한이 많아서 종합평가를 시행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25일에 삼중수소 TF팀이 발족이 되는데요. 이때 그 결정은 5가지 옵션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해양 방출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결론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2013년부터 이렇게 출범을 한 이후에 쭉 조사를 하고 2016년 5월 27일 보고서에서 해양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경산성과 도쿄전력이 전국 어련하고 후쿠시마 어련과 협의를 합니다. 이게 2015년 8월이었는데요. 어떤 합의를 하냐면은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이 해양 방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걸 문서로 하게 됩니다. 2015년 8월이었어요. 그리고 경산성 처리수 취급 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해양 방출을 추인하고 폭넓게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처분 방법과 풍평 영향 대책을 포함해서 방침을 밝힙니다. 그리고 폐로 오염수 처리수 대책 관계 강요회의에서 최종 해양 방출을 결정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5년 8월에 어민과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는 한, 그러니까 이해 없이는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때까지도 2021년 그리고 2022년, 2023년 현재까지도 전국 어연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일본을 방문해서 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경산성과 도쿄전력이 일본 어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후쿠시마를 방문을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아주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후쿠시마 현내 지자체 70%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2015년 8월에 했던 약속에 의하면은 방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염수의 발생 원인을 좀 보면은 사실은 오염수는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이 원자력 건물 지하 내부에 균열이 발생했잖아요. 이 균열 통해서 원래 생기는 오염수뿐만 아니라 지하수나 빗물이 오면 그것이 또 오염수와 함께 결합을 해서 오염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나중에 제가 대안에서도 말하겠지만
오염수 발생을 차단을 하면, 오염수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을 하면, 원인을 차단을 하면 오염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 지금 힌트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밝혔듯이 일본 경산성과 도쿄전력이 검토했던 이 알프스티프가 검토했던 5가지 배출 옵션, 그것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층 주입, 다른 하나는 수증기 방출, 다른 하나는 수소 방출, 그리고 지하 매설, 해양 방출, 이 5가지를 검토했는데, 이 옆에 제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야기를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가장 그러니까 싸게 나오는 것이 해양 방출이다라고 해서 이 해양 방출을 일본 정부가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싼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것인가? 바로 그 맨 밑에 보면 현 개혁 그 해양 방출을 보면 30년 동안 약 430억 엔이 든다라는 거죠. 당초 4년간 계산이죠. 그런데 이것을 30년 동안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이거 다 일본 정부 이미 계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싸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다라고 하면서 해양 방출을 선택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잖아요.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해양 투기 결정 과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서 이거 해양법 위반이다, 국제 해양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본 정부가 하는 얘기 뭐냐면 아니야 해양 투기 아니야, 우리 국제법 위반이 아니야. 왜냐하면 터널을 쭉 뚫어서 약 1km를 뚫어서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투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웃겨요, 그죠? 지금 그 그래프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핵 폐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 그래서 과학적이다. 그래서 바다에 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과학적 결론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과학은 주변에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적절하게 배제되어야 그 과학에 대한 신빙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와 IAEA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과학이 이미 신뢰를 잃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해양 투기에 대해서 법적 위반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법적 위반을 보면 일본 국내법도 위반이에요. 일본 국내법상 원자로등 규제법 제62조에 보면 핵 원료 물질 혹은 핵 연료 물질 또는 이것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은 해양 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국제법으로 봐서도 런던 조약, 폐기물 기타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방사성 물질도 투기 금지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계획에서도 굉장히 이미 파탄이 나고 있어요. 그 자체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고장이 나서 그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로봇가 그 속에 들어가서 검사를 했지만 이미 그것도 여러 차례 고장이 난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해양 광역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없고요. 또 육상에 축적되어 있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해양에 장기적으로 유입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의 그런 경과에 IAEA는 어떻게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나, 무엇보다도 이 IAEA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IAEA는 어떤 그런 환경 영향을 평가하거나 그런 단체가 아니라 국제 원자 에너지 알선 단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이번에 특히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2018년 말에 IAEA 사절단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그 해양 방류를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보고서에서 그대로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사하기 이전에 이미 해양 방류를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그 스스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전문위원회는 증기 방출과 해양 방류 옵션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이미 제출을 해요. IS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 또 그로시 사무총장이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해양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언급을 이미 2020년 2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시나리오가 다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AEA는 여러 옵션을 놓고 투명한 결정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국제 기준으로 이렇게 부합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말한 국제 기준이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가 정말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들을 좀 우리가 보면 IAEA, 일본, 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AEA 보고서는 과학적 검증이다. 정말 그런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생명 영향평가 등에서 검증의 보편성과 공평성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IAEA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 안전지침인데요. 일반 안전지침 8과 9에도 언급된 이 정당성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과 신뢰성의 근거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학이나 하는 것은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IAEA 보고서는 교차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검증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따라서 과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었다 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비인식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즉 이해관계가 관계되어 있지 않은 권력과 이윤, 이념과 종교 등에 의해서 왜곡되면 이 과학적인 판단에는 해악을 끼치게 되고, 이번에 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에 대한 IAEA 보고서는 그 전형을 보여준 것이었다. 즉 과학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이 비인식적 가치, 이것이 개입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입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IAEA 최종 보고서는 중대사고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없는 조사 공개였다라는 것이고요.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IAEA 측이 해당 실험은 일본이 실시했다. 자신들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도 났죠.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줌 회의를 했을 때 도쿄 전력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서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알프스 처리 성능은 평가 요소가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오염수 시료 분석을, 사실은 시료 분석도 그 탱크에 밑에 이렇게 그 오염수라는 것이 쭉 축적이 되어서 밑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오염수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고 위에는 약간 덜 할 텐데 이 시료를 그 탱크의 윗부분에서 채취를 했다라는 거죠. 그 자체만 해도 그 시료 자체도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했다 할지라도 이 IAEA 보고서 자체가 보증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하느냐? 바로 원자력 규제위원장이 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보고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오염수 방출을 일본 정부는 현재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할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 하나, 사실은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최근에 세슘이 180배가 초과하는 우럭이 발견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5배가 발견하는 우럭이 발견되었고요. 또 세슘의 12배를 초과하는 그런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이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지금 전혀 IAEA 보고서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고, 그 한국의 정치인들도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또 보수 언론들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다 이런 생선의 방사능이 있다, 그런 걸 섭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이 큰 물고기들일수록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미 플랑크톤이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세슘 새우, 세슘 플랑크톤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먹은 우럭이 이렇게 세슘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염수를 처리되었지만 여전히 오염수입니다. 그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것. 그물을 쳐서 물고기가 이쪽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새우도 플랑크톤도 또 그 다른 여러 가지 바닷물도 그 그물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자체는 일본 정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2년 전에 후쿠시마 환경변화 보고서에 보면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출된 방사성 핵종 상당수가 주변 해역에 침착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우려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IAEA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 기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이해는 73만 베크렐을 이렇게 6만 베크렐로 이 설비, 이 알프스를 통과해서 쭉 나오면 73만 베크렐이 6만 베크렐이 될 것이다. 여기에 물을 희석해서, 그 물은 바다의 깨끗한 물입니다. 물을 희석해서 방류를 하겠다. 1500 베크렐로 만들어서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제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국제 기준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기준입니다. 1500 베크렐. 미국은 740 베크렐이 기준이에요. EU는 100 베크렐입니다. 이게 적어도 IAEA가 여기에서 국제 기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유럽 EU의 기준인 100 베크렐로 해야 이게 국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이라도 미국의 기준에 맞다라고 하더라도 740 베크렐이 맞는 거죠. 이거를 일본 기준에 맞게 이걸 조정해서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 기준을 지켰다. 그것도 30년 동안 바다에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총량에 대한 것도 검증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봤을 때 IAEA 보고서의 안정성 검토는 향후 수십 년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의 절차가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 그 국제 안전 기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정한 국제 기준, 거기에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것이 과학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걸 누가 안전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다른 대안에 대한 타당성은 더군다나 평가하지 않았다. IAEA 보고서는 깡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반부에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싼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강행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추정은 김해창 부산대 교수가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일본 아호모리 현에는 핵연료 로카쇼 재처리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 이후부터 쭉 건설을 해서 가동 예정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라늄 800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삼중수소가 바다에 투기되는 것이 그냥 거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려 어떻게 바다에만 투기되는 것만 얼마가 되냐면은 무려 1경 8천조 베크렐이다. 상상이 되나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800톤을 처리하는 가운데 삼중수소를 바다에만 투기하는 것이 무려 1경 8천조 베크렐이라는 것. 후쿠시마가 30년 동안 배출량보다 15배가 많습니다. 또 삼중수소뿐 아니라 탄소 14, 요오드 129, 스트론튬, 세슘 등의 이 방사능 물질들도 바다에 뿌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허가되면 곧 그것은 로카쇼무라 오염수도 해양 방류를 허가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일부러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방일했을 때 원자력 시민위원회라는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했는데 핵 반대 혹은 원자력 반대 운동을 하는 그냥 그 환경운동가 같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 참여했던 설계자, 또 직접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비들 그 담당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후쿠시마 핵 발전소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전에는 사고가 날 리가 없다라고 맹신했다라는 거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 책임감, 충격, 반성을 하면서 그 설계했던 것을 다 그만두고 반원자력, 반핵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직접 설계 참여했던 그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분도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일본 정부가 다른 여러 가지 5가지 방안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안은 배제하고 해양 방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방류해야 되기 때문이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방류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원자력 산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산업보다도 원자력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그런 권장 또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 원자력 산업자들하고도 그걸로 통해서 자본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산업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오염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해양에 방류하지 않고 땅에 보관한다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 증거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해양에 방류해버리면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정부들 입장에서는 증거가 남아있는 것, 그들의 그 사고의 잔상이 남아있는 것, 이것은 용서하기 어렵다. 증거인멸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저희가 간담회 과정에서 주고받았어요. 아, 그 추정 하나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아예 그 흔적을 없애야 계속해서 그들이 이 아오모리현의 핵연료 로카쇼 재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방사능도 계속 바다에 방류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모험이잖아요. 시도잖아요. 앞으로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또 대한민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원자력 산업이 계속 진행되는 한, 계속 발전되고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한 노후한 원자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후위기에, 더군다나 기후위기에 또 다른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 그럼 우리 바다는 어떻게 될까?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되고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세계 각지에 전해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정부는 극히 일부라는 것. 2023년에 중국은 아세안 회의에서 반대하는 의장 성명을 추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중국 CCTV가 계속 저희를 추적하면서 한국에서도 반대하고, 지난번 중국 한 뉴스에서도 그 더 탐사에서 보도했던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를 제공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IAEA 보고서는 용역 보고서에 다름 아니다라는 그런 언급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또 중국과 비슷한 홍콩에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 시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압박을 넣죠. 그 얘기는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우리가 여기 많이 들어와 있죠. 독일 정부는 아직 입장을 안 밝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IAEA가 과학을 기반해서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거듭 옹호하죠.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정부는 IAEA 조언에 대해서 신뢰한다. 방류 계획에 태평양 국가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KBS 2023년 7월 10일인데요. 이거 제가 조금 확인을 이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연합뉴스는 EU 의회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IAEA 종합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앞으로 큰일입니다. 이거 세슘 우럭, 세슘 새우를 수입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건 EU 나라들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서 EU 정부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단 하나 우리에게 약간 희망이었던 게 있는데 바로 이 이해관계국들이 어디냐, 한국을 비롯하여 캘리포니아주 연안 그리고 남태평양 섬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이 남태평양 섬 나라들이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의 바다에 어떤 방사능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IAEA 보고서 이후에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 러시아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투명 공개 진실 원칙, 정보 공개 거듭 촉구했고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간담회를 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맡겨져 있는 그 생명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냐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의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군데 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우리의 희망, 2015년 8월에 일본 어민들, 관계자의 이해를 받지 못하면 방류하지 않겠다, 결행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문서로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면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 또 일본 미야기현 의회도 방류 반대 의견서를, 이건 결의안입니다, 만장일치로 채택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이걸 해보자. 각 지역에 있는 어민들, 수산업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그 반대 목소리를 각국 정부에 전달하고 그리고 각 그 지방의회를 비롯해서 국회 결의가 어려우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의 성명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이 활동에서, 이 결과에서 우리가 하나 받을 수 있는 암시다.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활동 계획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안은 있다. 바로 대안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세계각지에서 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의 대안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오염수 처리안을 선택하라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알프스 소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이 5가지 방법, 지층에 주입하는 것, 해양 방출하는 것, 수증기 방출하는 것, 수소 방출하는 것, 지하 매설하는 것. 이 5가지 방안 중에 유독 일본 정부가 선택했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해양 방출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오히려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방식이 아닌 이익이 더 큰 방식. 사실은 이익이 없죠. 한국도 이해관계자들도 이익은 오로지 일본 정부와 또 원자력 사업자들 그리고 도쿄 전력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자는. 그 외 모두는 손해밖에 없어요. 모든 세계가 앞으로 10년이 걸리고 우리 미래 사회들까지도 100년이 걸린 이후라도 미래 사회들까지도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 아니 이익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 첫 번째 대안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수 유입량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균열된 것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오염수가 늘어나는 것을 더 차단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오염수를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대형 탱크에 장기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땅이 없다고 얘기해요. 일본 정부가. 아니,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후쿠시마 내에 제6, 제7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있고 그 부지에 오히려 엄한 대형 탱크를 만들어서 그 속에 장기 보관하면 자연적으로 보존 기간 중에 방사능이 감쇄하고 반감기가 12.3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오히려 손해를 감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전문가들이,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전문가들도 일본 정부에게 이걸 제안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 고체화시키는 거죠. 고체화시켜서 영구 처분하는 방식. 이것은 미국의 사반나리보 핵시설에 실시 중인 저준위팩 몰 8구화 시설 사진인데요. 후쿠시마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걸 하지 않느냐. 이걸 하라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 급하게 지금 해야 될 게,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 정부들이 지금 아직 탱크가 완전히 채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연장하라. 지금 올해 8월에 지금 방류하지 말고 더 연장하라. 연장한 상태에서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모금해서 주겠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주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바다는 누가 지켜요? 우리가 함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고로 발생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 바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일본만의 피해가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법 위반이다 하는 목소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 또는 하나,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려나가는 방식. 다른 하나, 세슘 우럭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세계 알려나가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양 투기는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 나가는 것.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찾도록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목소리를 계속해 나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야말로 국제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야 된다. 이건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 해양법재판소에 문제 제기하는 것, 이건 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정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도, 태평양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소리들. 지금 현재 부산의 시민단체가 재판을 걸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라도, 잠정적 조치라도 각 지역에서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이게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염원을 바다에 투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 그걸 위반한 건 맞아요. 아무리 일본 정부가 터널을 뚫어서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건 X죠. 해양법을 위반한, 이거 투기죠. 맞아요. 그래서 국제해양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엔 총회가 이것을 긴급 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다른 하나, 태평양 도서국가, 뉴질랜드 지금 우리 동포들, 호주 동포들, 또 그 외 캘리포니아 연안에 사는 우리 동포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 지역의 시민운동, 그리고 언론 방송이 이것을 심각성으로 보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결의안을 채택할 때 어떤 한 활동을 했냐면은 일본 각 지역에 결의를 채택하는 걸 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스트라스필드 의회에서 결의를 채택했고, 그 또 다른 지역의 시의회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결의를 채택하는 걸 이끌어냈어요. 역시 그런 걸 통해서 여론화를 시키자. 다른 하나, 정치인들의 영상 발언. 그것을 제가 그 호주에서 대표적으로 에릭 윤 우리 동포 청년이 호주의 그 주의회, NSW 주의회 상원 의원들이 집회 참여해서 발언하는 영상을 따서 저에게 줘서 그것을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돌리고 또 SNS에서 돌렸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전체 국회 결의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면 한 분 한 분에게 접촉을 해서 우리 그 동포들이 많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들, 그분들에게 영상 발언하고 개인의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게끔 만들자. 그것을 우리 동포들이 조직해 주세요. 그 문서들을 다 하나씩 해서 유엔에도 보내고 또 그것을 SNS에 돌아다니게 해서 일본 정부에게 보내고 하는 그런 활동들 역시 국제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 남북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심에 세계 재외동포연대, 우리가 함께 주축이 되어서 이번에야말로 큰 역할을 우리 재외동포들이 함께 연담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모두의 바다를 죽이지 마라.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라는 목소리를 함께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강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자, 다들 박수 치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초스피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또 방금 얘기하신 많은 말씀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같이 연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토론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몇 개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발언을 타이핑하기 좀 힘들다, 말로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채팅창에 있는 질문 먼저 하고, 그리고 직접 발언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표님은, 윤명 의원님은 프레젠테이션 하시느라 채팅창을 제가 못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저 동료가 보내줬네요. 네네. 이건 제가 안 그래도 일본 갔을 때 이 미국의 3마일 섬, 원전 사고 문제, 이것을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시사점으로 제안을 했는데, 일본의 국회의원들에게.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 강물에다가, 그 주 정부하고 기업이 방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대책위가 만들어졌고, 기간이 제가 지금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도록 지역 주민과 주정부 사업소가, 원자력 사업소가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토론을 진행을 해서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증기 배출, 아까 그 5가지 방안 중에 증기 배출이 있잖아요. 그 증기 배출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강물도 살리고 증기로 배출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것이 맞느냐? 증기 배출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증기 배출은 공기 중에 방사능이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적합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방법이 큰 탱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관하거나 아니면 지층에 주입하거나. 근데 지층 주입하는 것은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하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그 오염수를 처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비용이나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약간 기피를 한 것 같은데, 그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고체화,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고체화 방법. 근데 미국의 지금 그 고체화 이후에 그 연구 보관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게 고체화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체화된 이후에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대로 연구시설로 남는지, 마지막은 결국은 우리가 반핵, 반원전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이 땅들이 그런 방사능으로 계속 범벅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에서 저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 두 번째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생선을 잡아 방사능 수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오염 농도를 지속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민간기구가 있을까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 그 생선뿐만 아니라 그 후쿠시마 주변의 8개 지역, 뭐 이바라기라든가 등등 우리가 지금 수입 금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생선, 물고기를 수입 금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야채나 특히 여러분 버섯이 방사능에 취약해서 버섯의 세슘이 그 농도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8개 지역의 세슘 농도 이런 걸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고를 해요. 근데 물론 그 수치들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일본 정부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8개 지역의 버섯이라든가 농산물에서 세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에서도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한국은 지금 뭐 방사능 그 검사하는 것 등등을 더 체계하고 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그 농해수위에서 계속 해수부 장관에게 질의했던 것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방사능 측정하는 그게 시스템이 고장이 몇 번 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왜냐하면 이게 이 알프스 기계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그 알프스 처리를 통해서 오려고 하는 그 알프스 시스템도
고장이 납니다. 근데 그 고장이 났을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건 전혀 지금 일본 정부도 또 IAEA도 검증도 하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고 그건 여전히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국 정부에게 수산물 이력제라는 게 있어요. 수산물마다 이것은 어디 산이다, 뭐 미국 산이다, 이건 일본도 어디 저 홋카이도 산이다 등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수백 건이 수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사례들이 계속 발각되고 드러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구멍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비집고 우리의 밥상 위에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일본산 어디에선가 일본산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이다, 미국산이다라고 거짓으로 되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도 방류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기준치면 안전한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방사능은 그것이 몸에 들어와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삼중수소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물이잖아요. 사람의 몸도 대부분 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게 다른 유기화되어서 다른 것과 변질되었을 경우 그게 임산부에게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변이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점도 역시 IAEA 보고서도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정부들도 그리고 원자력 연구자들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더 철저한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손성숙 대표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런 그 캘리포니아 연안에 그런 생선이나 혹은 또 그 지난번 조개 등에서 민간단체들이 조사했을 때 이미 세슘이 드러났다라고 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주 정부에서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기구나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우리가 스스로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질문 3이 지금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기본권이 침해한다는 헌법소원과 같은 법적 조치가 민변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맞아요. 민변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직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진행 중이지만 그 시작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연구하고 계속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도 한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촛불 행동이 지금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정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일들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다, 물음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일본을 다녀오신 그 의원단 중에서 다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모아서 일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 어민들과 한국 어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또 다른 그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요. 캘리포니아 연안에 어민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옆에 식당가들이 있잖아요. 쭉 해서 그 바다 옆에 뭔가 그것을 바다를 통해서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조직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 지역의 환경단체들,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 혹은 등등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이 이 일을 함께 조금 조직해내고 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포 조직 지금부터 할 때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동규님 질문하신 일본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 외에 법적인 소송을 통해 방류를 중단하고 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요. 국제해양법에 제소하는 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됐는데 그때 검토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고 저희가 해수부에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외교부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지금 한일 관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그런 국제해양법 제소라든가 이런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가 오히려 선택해야 된다. 그것을 그러니까 물론 그 운동도 한쪽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압박하는 운동도 하지만 다른 방법들로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그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압박하는 방법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환으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활동을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편지를 하나 작성을 하고 오늘 나온 의견들까지 모아서 제가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 그 지역의 지역 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이메일을 제가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기를 하나는 유엔 총회가 이것을 긴급 의제로 다뤄달라라고 하나 서한을 내는 거, 그것에 그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연명하게 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제가 그 활동 제안에서 말씀드렸듯이 혹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영상을 1분짜리 만들어서 너의 SNS에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그거하고 그 SNS가 올려지면 그것을 일종의 해시태그 캠페인이죠. 해시태그 캠페인을 해주면 그것을 한 군데 다 모아서 반대하는 의원들의 각국 의원들, 각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그 영상 목소리를 쫙 편집해서 확산하는 것. 그렇게 우선 제가 하려고 하는 활동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은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조금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히 미 의회 위안부 결의 채택의 경험이 있었던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걸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이 지리하신 결국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건 간에 할지라도 핵 폐기물 방류는 동조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아이고 큰일 나죠. 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핵 방류 반대한다라는 그런 그 입장은 명확하게 밝혔어요. 밝혔는데 그 정부라는 거는 정치라는 거는 입장을 밝혀서만 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강행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국제해양법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를 한 것으로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토한 단계에서 끝났고 진행이 되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정권이 우리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정부로 바뀌지 않았더라면 그 검토 단계가 계속 진행되었을 텐데 그 위에 바뀌고 한일 간의 관계, 한미 관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버렸고 과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거꾸로 청산하는 그것을 X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입장이 지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10억이라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들여서 그 핵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선전을 그래서 수산물을 사 먹어도 좋다라는 그런 운동을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민의 뜻을 바로 세울 정권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안 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설사 방류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30년 동안 방류한대요. 제가 죽기 전까지도 계속 방류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제가 90살이 되어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아오모리현에 그것도 또 방류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그런 폭력적인 권리를 줬어요? 전 그건 진짜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일본 내에서 최대한 그게 지연될 수 있도록 일본 시민들의 운동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일본 시민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지연시키고 계속 지연시키다가 결국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소리를
심지어는 저희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일본 가서 우리가 돈 모아서 주겠다. 니네 돈 때문에 그걸 선택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돈 모아주겠다. 그런 목소리들을 거꾸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절대로 이건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내년에라도 올해 8월에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내년에라도 우리가 그건 막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 질문 지금 금방 대답해 주셨는데요. 7월이나 8월 달 정도에 방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방류 시작하고 나서도 우리가 스탑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뭐 내년이건 2년 후가 됐던 계속 우리가 투쟁을 해서, 뭐 네. 빨리 하면 좋겠지만, 뭐 미리 못하더라도 뭐 내년이라든지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그 정세인 님이 채팅창에다 질문 적어주셨는데, 그거 답변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세 한국인 같은데, 저희 네. 시위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영사관 앞에서 하는 시위에, 이분이랑 또 1.5세 또 외국인들 또 일본인들이 이제 조인을 하셔서 같이 연대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아까 네. 적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본인은 1.5세 2세로서 지금 미국에 있는 다른 타인종들과 타 단체 그리고 환경 단체들과 같이 연대할 생각이 있는지 그거가 질문이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꼭 LA가 아니더라도 이런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좀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그 메시지였는데, 이제 그거는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아야지 되니까, 네. 제가 채팅창에다가 해외 그 촛불 행동 그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아직 거기 방에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 방에 들어오셔서 서로 그런 그 네트워킹도 하고 서로 그런 정보 같은 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그 영사관 앞에서 그 집회할 때 일본인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미국 서부 해안 쪽에서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산타모니카, 컬버시티, 샌디에고, 라구나비치, 오클랜드 요 도시들에서 지금 그 레졸루션을 지금 통과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A에서 가까운 웨스트 헐리우드에서는 올 3월에 통과가 됐고요. 근데 저는 이런 레졸루션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도시마다 이렇게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그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 하면 큰 도움이 될까요? 이 레졸루션 통과하는 거가? 당연하죠. 그럴 때마다 국제 여론이 환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저도 지금 해외에서 집회할 때마다 그 집회하는 거를 막 긁어서 여기저기 그 언론에 보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이라도 보도가 돼야 또 한국의 언론을 또 영어로 번역해서 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세희님 같이 좀 청년층이 목소리를 내는 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일본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할 때도 제가 잠깐 너무나 더워서 카페에 그 냉커피를 사러 들어갔었는데, 그곳에 청년 4명이 오가닉 커피를 커피점을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4명의 청년이 그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미 늙어서 사실은 충분히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한다. 그런데 너희들 같은 경우는 바로 너희들의 삶이고 앞으로 결혼하면 너희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뭐냐고 물어요. 그게 뭐냐고 묻고, 그리고 혹시 10년 전에 일어났던 쓰나미 문제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전혀 정보에 차단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아는 작은 정보라도 소홀히 하지 말자. 적극적으로 알리고, 누가 한 사람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딱 태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해시태그 거는 거를. 제 나름대로는 그 밑에 언더바하고 국제연대 행동이라고 해서 쭉 계속 올려서 그걸 클릭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올리면 저 영어 잘하시는 분은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또 영어권으로 올리고, 일본어는 일본어로, 중국어는 중국어로 해서
약간 그 정보의 세계화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지금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결의가 채택이 되면 영어 바로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면 그건 저는 또 한국어로 번역하고 저하고 연계되는 일본 쪽에서 바로 또 그걸 연결해서 위안부운동 단체들이든 누구든 통해서 일본말로 바로 일본 시민들에게 그 정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연대 행동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3월 달에 통과된 레졸루션 제가 카피 갖고 있고 그 시의원들한테 보내는 샘플 레터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원하는 도시나 아니면 의원님실에서도 필요하시면 제가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다가 또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해시태기 후쿠시마 네. 언더발 국제연대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12시 35분 미국 동부는 그래서 10분 정도 마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랩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발언 못 하신 분들 중에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윤미향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또 경험했던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혹시 뭐 질문보다 좀 혹시 코멘트 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조금씩 자기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각 지역에서 요즘 그 윤석열 타도를 외치면서 시위를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제기됐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지금 좀 잠깐 얘기하시죠. 손성숙님? 네, 저기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제안을 드리기 앞서 일단 너무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다시 한번 더 깊게 느끼게 되는 아주 진짜 의미 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안드린 말씀은 아까 그 젊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보 차단도 있고 그다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친구들의 그 관심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가려면 일단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팩트sheet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짤막짤막한 이런 그 카드 뉴스 같은 팩트를 거. 예? 카드 뉴스 같은 거. 그렇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번역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다음에 보기도 수월하니까 그거를 주변에 이제 이 일에 관련돼서 잘 알고 계신 그 과학자분들도 계실 테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서 깨닫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검증될 수 있는 검증된 것들을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더 쉽게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약간 그런 그 웹 뉴스를 그러면 조금,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사실은 윤미향 의원실, 개인 의원실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서 민주당 대책위가 있으니까 민주당 대책위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민주당 대책위가 요청했던 또 하나가 그 한국에 있는 이미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각국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각국 대사관의 이런 활동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약간 그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자국의 입장을 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또 꼭 뭐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전략적인 원자력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배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건 진실이잖아요. 그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 진실의 목소리가 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웹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를 조금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생각에 여기 좀 젊은 분들이 정세희님 말고 없나? 그 청년들이 또 이렇게 확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또 팩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혹시 가능하면 이 전체 분들이 전체 텔레그램방에 혹시 들어와 있나요?
국제 캠페인 후쿠시마라고 하는 텔레방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그 네, 속에 저희도 조금 끓여주시면, 예, 저희도 끓여주시면 저희가 만드는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아까 우리 그 노예담 그 비서관님 통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영어, 뭐 일어, 중국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하고 우리 이 안에 다 계시니까 네트워크들이 그 자원들이 다 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도 조금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그 박동규, 뉴저지에 계신 박동규 의원님이 미 연방의회 브런드 셔먼 의원이나 또는 앤디 킴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핵 폐수 방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앤디 네, 킴 너무 의원은 멋집니다. 내일 무슨 후원 모임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좀 제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설득해 나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국내, 이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비굴할 정도로 일본에 쫓아가면서 그 방류 문제를 지원하고 협조하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윤명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류가 시작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군데로 본다면 한국 정부의 이 잘못된 정권을 빨리 교체시켜가지고 좀 더 바르고 좀 더 정의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문제들의 해결에 실마리를 좀 더 빨리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면서 질문을 드리면, 혹시 한국 정부가 이 오염수 방출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그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 이런 건 없나요? 지금 국회에서 결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가 만장일치 채택됐고요. 2021년에도 채택이 됐고,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일본 가긴 6월 달에 농해수위에서 농해수위 위원장 안으로 채택돼서 국민의힘이 다 퇴장한 가운데 그 결의안이 채택됐고, 그때 또 윤미향을 엄청 욕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윤미향은 무늬만 무소속이다 그러면서 또 한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본회의에서 그 국민의힘 또 나가버렸고요. 출석한 사람들 만장일치로 그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결의는 채택이 됐어요. 근데 그런 국회의 뜻과 달리 대통령이 정부가 뭔가 정책을 했을 경우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예, 한 분 정도 더 코멘트를 받고,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류은헌 워싱턴. 네, 안녕하세요. 유명 의원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메시지에도 썼는데, 아무튼 살아 돌아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항상 그 꿋꿋하고 멋진 모습, 용기 있는 모습 늘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후쿠시마가 자료하는 걸 보면서 이제 평화의 소녀상의 큰언니가 이제는 후쿠시마 우리의 인류의 생명,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폐수 방류 저지하는 그런 투사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에 정말로 뭐라 그러죠? 한국인의 의지, 저력,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끝까지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는 정말 기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료도 너무 잘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하기 참 힘든데 자료로 보면서 저는 필요한 거를 그냥 그때그때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우리가 해외 동포들이 해외 동포뿐만이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연대해서 이 하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대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방류 저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외 연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UN 해양 법률 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 물론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알려주시고, 또 저희는 이제 워싱턴 지역이니까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녀상 때 했던 거 똑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1대1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연대해서 이런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그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미, 뭐 유럽, 중국 이 모든 나라들이 뭉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자료를 주신 것이 굉장히 저에게 큰 그 어떤 그 사진을 준 것이 왜냐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의 그 바다라는 것은 태평양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 지구촌의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내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겠지만 이제 정말 또 더 좋은 날이 와서 더 기쁘게 정말 얼굴 뵙고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해외 촛불 행동이 지난 2월 달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시위들을 각 지역에서 시위들을 진행해 오던 와중에 첫 번째 간담회가 오늘 열린 겁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얼굴도 보고 온라인 통해서 지금 얼굴도 보고 또 유명 의원을 통해서 이런 그 국내 문제나 또는 전 세계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지금 좀 전에 그 채팅방을 보니까 그 LA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한국 정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 해결은 요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같은 이런 강연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내용에 충실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토론토에 정필성 님께서 그 토론토에서 그 시민 서명을 받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올라온 것 같아서요. 잠깐 코멘트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셔서 참 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창립된 지 1년 반 된 신생 환경 기후위기 단체인데요. 이번 오염수 문제는 별도로 특별팀을 꾸려서 지금 한 달째 주말마다 그 토론토 시내에 나가서 시민들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또 오염수 문제 설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명 받으려고 이제 나가서 보면은 영어권 사람들은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서명을 잘 해주시는데 한국 분들은 아주 그냥 쌀쌀하게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고요. 이것들을 모아서 물론 뭐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연방 의원들한테 보내고 또 여기 외교부하고 또 환경부 이런데 정부에도 이 서명 카피본을 전달할 계획이고요. 또 이게 일본 대사관에도 보낼 계획이고 또 1차로 여기 언론들, 여기 메이저 언론들에게도 환경 담당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냈고 우리 활동들을 좀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여러 환경단체들에게도 좀 연대해달라고 메일을 좀 보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에도 환경단체들이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조금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좀 진실이 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했는데 뭐 한두 번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처럼 달려들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뉴스들을 좀 내보내서 어떤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를린의 권오봉님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셨는데 네. 예, 마지막 발언 되실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윤미향 의원님께는 뭐 개인적으로 정말 요청을 드리기도 한 것과 비슷한 건데 각 지역이나
뭐 단체나 이런 데서 그 잘 마무리된 자료들을 다른 단체들이든지 다른 개인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님께서 그 지금 PPT 발표해 주신 이 자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뭐 자유롭게 써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파일들을 갖다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독일어 일부분적으로라도 거기에다가 그 화면 이미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개개인들이 만들려면 되게 어려운데 이미 완성된 거에다가 독일어로 이렇게 부분 바꿔서 그걸 갖다가 현지에서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더 필요한 게 저는 이제 베를린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 사람들이 있어서 뭐 포스터 같은 것도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보면은 각 지역에서 이제 막 한두 명이 있고 이런 데서도 뭘 하려고 하는데 뭐 없지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데 거를 마구 가져다 쓸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서로 공개해주고 지금 그 린다 린님 배경 화면 보면 굉장히 그 누군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 마무리한 그런 배경 화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은 것도 아무 데서나 가셔도 써도 좋다. 뭔가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그걸 갖다가 아예 그 작업 파일을 갖다가 해준다면 거기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 언어를 바꾼다든가 또 한쪽 부분에다가 자유롭게 뭐 자기 그 로고 빼고 그 지역의 로고 같은 거 넣어서 써도 좋다. 뭔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윤미향 의원님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라서 네. 좀 보시고 확인됐던 것도 조금 혹시 빼야 될 게 있으면 빼시고 그걸 공개해 주시고 허용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텔레그램 방에 다시 제가 올려드리겠고요. 한번 다시 확인해서 그리고 이제 생각났어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웹 요청한 거 우리 권오복 선생님 요청해가지고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해외 동포들이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라고 제안을 지금 해둔 상태인데 아직 피드백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도 앞으로 거기다가 같이 그런 식으로 웹으로도 쓸 수 있거나 한 자료들 충분히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또 일찍인 시간 다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순서로 저희 이재수 선배님이 좀 마무리 발언이랑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 해외 촛불 행동이 12개 나라 5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 무너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일에 합심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임이 해외 촛불 행동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촛불 행동은 그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같이 논의도 하고 또 자료도 같이 나누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자료들 또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방에다 하나 올려주시죠. 텔레그램 방 가입하는 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해 주신 윤미향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박수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은 나가셨지만 오늘 우리 한국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께서 또 같이 연대 인사를 해주시고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늘 촛불행동 또 집회가 있어서 이제 먼저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살리는 길인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도 확신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연대의 마음들을 나누고 또 단결하는 마음들을 서로 갖고 또 서로 신뢰하고 믿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목표가 우리들의 방향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LA, 베를린, 시애틀, 뉴욕, 뉴저지, 워싱턴, 필라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매주 우리가 오염수 문제로 시위도 하고
또, 윤석열 타도, 또 김건희 그 특검을 위해서 함께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아마 곧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우리 민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막고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다시 한번 우리 윤미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